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야간에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지금 주식시장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 지금 선물인데요. 선물 2.57% 선물 지수로 7 정도 빠졌네요. 지금 7 정도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비덴트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날 때쯤에 그 나스닥 지수와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덴트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추세선, 이 삼각수렴의 추세선까지 눌러주는 거는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는 지켰어요. 종가는 지켰는데 장중에 약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탈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장중에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은 일단 내려와서 여기서 양봉이긴 하지만 다시 빠져있는 그런 상태예요. 2.87%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비덴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은 어땠냐면 이렇게 삼각 수렴에서 살짝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추세선, 이 지금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지지받으면서. 근데 비덴트는 먼저 빠질 때도 전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데까지 빠지고 오를 때도 또 그거보다 더 이상 비트코인보다 이상 더 올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락도 마찬가지로 더 빨리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지금 비덴트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움직임을 뭐 지금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선행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적어도 이 추세선, 이 라인까지는 눌러줘야 된다. 라인까지 눌러줄 거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희 그럼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보시면 일단은 이 3월 5일 고점 그리고 이 7월 26일 고점을 잇는 이 추세선 그리고 이때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을 때 보시면 15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고 있는데 비덴트는 아까 보시면 비덴트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안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 일단 이때 이탈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추세선 그리기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다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 채널과 채널 하단부가 만나는 추세선을 그린다고 하면 비덴트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아래로 이탈했다가 이제 돌파해서 위로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비덴트는 어디까지 눌러줬죠? 지금 보시면 비덴트는 지금 여기까지 눌러준 거예요. 지금 예, 여기까지 눌러준 겁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변동성도 적고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4시간 봉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채널,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래로 위로 살짝씩 이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 채널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제가 이제 15일 초록색이 50이고요. 52평선, 빨간색이 15, 그리고 갈색이 검정색이 120, 갈색이 이제 202평선이에요. 이건 4시간 봉이고요. 4시간 봉인데 이동평균선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어요. 일봉에서는 보시면 15와 52평선은 모여 있지만
그 122평선 그리고 202평선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간격이 있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4시간 봉은 현재 이제 이 이평선들이 거의 모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평선이 모였다는 거는 수렴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4시간 봉에서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수렴이 끝나간다.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이제 움직일 준비가 거의 다 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한 번은 움직여줄 거로 보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일단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이제 움직일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때 15일날 비트코인 상승할 때 이때 이제 일봉으로 제가 중요한 라인이었던 122평선, 202평선을 다 돌파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눌러줬잖아요.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지만 이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이제 마지막 기사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그 장외 시장인데, 실제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가격만 눌러놓고 오히려 이 거래소 기준가로 장외에서 큰 거래 금액을 가지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상승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이 정도 매집을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이렇게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7,500까지. 근데 거래소에서 이렇게 눌러놓고 있으면 원하는 양을 충분히 사면서 여기서 뭐 프리미엄을 뭐 좀만 더 준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양을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래소에서는 그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돌파를 시켜놓고 다시 눌러주면서 오히려 이제 장외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보도록 할게요. 대시 차트인데요. 예,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차트를 그려놓은 게 지워졌는데, 일단 예, 일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대형 알트에서는 그래도 가장 빨리 나와서 대시를 이제 주목해서 미리 이제 사서 했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좋지 않았죠. 원래 이제 대시가 가려고 했으면 사실 이 횡보하는 흐름에서 이때 여기서 올라가줬어야 됩니다. 올라가주면서 이 52평선을 돌렸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52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52평선이 다시 꺾였어요. 방향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대시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 15이평선에서 이제 15이평선 테스트 중이에요. 올라갈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 15이평선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52평선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상승을 해서 물론 52평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지만 돌파하더라도 다시 52평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하려면 또 눌러줘야 된다. 대시는 또 눌러줘야 된다. 예. 그래서 대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올라와주면 어느 정도 올라와주면 이 전고점 부근에서까지 올라와주면 분할로 일정 부분 매도를 할 필요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됐어요. 차트 모양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퀀텀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퀀텀은 제가 이제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상승을 하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 알트코인들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방금 전에 봤던 대시라든가 뭐 좀 더 나가서 이제 트론 같은 이제 대형 어느 정도 시총이 되는
코인들이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퀀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대형 코인은 아니잖아요. 대형 알트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퀀텀은 큰 상승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가야 되지만 일단은 흐름은 좋게 됐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 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15이평선과 초록색 50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이제 지금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추천을 언제 드렸었냐면 이때 퀀텀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52평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한번 보셔라. 저는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이제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 나온 다음에 제가 19일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말씀드렸고, 제가 원래 이제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날은 그랬어요. 이날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때는 이제 매수가 아니라 기다리셨다가 눌러주면 사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퀀텀을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일단 관심을 갖고 보셔라. 저는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추가적으로 저는 더 사진 않을 겁니다. 사진 않지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일단 차트 흐름은 좋아졌다. 관심 갖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리플 이제 보던 알트에서는 리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리플이 지금 보시면 컴퓨터가 지금 죄송합니다. 좀 느려져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10월 초에 하락을 했죠. 추세선을 깨고 이탈을 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리플은 이제 장기간 횡보할 거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빠른 회복을 보여주지 못한 후에 지금 현재 거의 이제 한 달가량 20일 넘게 지금 하락이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날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고, 보시면 이 상승 채널 움직임 속에 있어요. 리플은 약간 이탈을 했지만 이 상승 채널 흐름 속에 있다. 일봉으로 보셨을 때 리플 비트 차트예요. 52평선에서 이제 지켜줬고 15이평선이 지금 이제 돌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15이평선 계속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바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5이평선이 이제 돌려 세우려면 리플은 이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리플도 만약에 리플을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타임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이제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587원에 샀어요. 587원에 샀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골드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트코인 골드는 이렇게 하락을 쭉 했습니다. 쭉 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흐름은 보시다시피 지금 견고하게 이제 이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선에 닿으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15이평선과 52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이제 거의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 그 비트코인 골드 비트 차트도 거의 흡사해요. 제가 이제 지금 업빗에서는 이 비트코인 골드 비트 차트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 investing.com에서 차트를 확인했는데, 차트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원화 차트와.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건 비트코인 골드 원화 차트였어요. 원화 차트였고, 보시면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봐도 흐름은 좋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이 지금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 예,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이 비트인포차트.com 가서 이제 비트코인 골드 상위 지갑들을 이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이 1위 지갑이 뭐 거의 110만 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 골드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늘려가고 있고, 흐름도 일단 이 매수 세력, 이 고래겠죠. 거의 이 1위 지갑 110만 개를 갖고 있는 이 지갑에서 가격은 거의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골드는. 예. 컨트롤하고, 실제 이 지갑들, 이 1위 지갑 제외한 나머지 지갑들도 보시면 보세요. 97.3% 비트코인 골드의 97.3% 거의 다죠. 거의 다 97.3%를 2.76%가 갖고 있습니다. 2.76%가 97.3%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51% 공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믿는 거는 이 블록체인 상에 있는 이 장부를 조작하기 힘들다. 그리고 조작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성공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골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비트코인 골드에서 장부를 조작해서 해킹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뢰입니다. 신뢰. 그 네트워크,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비트코인 골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조작할 수는 있겠죠.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 비트코인 골드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하면 비트코인 골드 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다. 예. 아무도 안 받는데. 물론 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나 이 가격에는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겠다.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 그 가격이 유지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한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그건 비트코인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생태계, 이 네트워크상에 있는 이 기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 가격은 그냥 어떻게 보면 표면상 3만원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차트상 흐름이 좋아도, 차트상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좋지만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비트코인 골드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 만약에 제가 차트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하면 제 자산에서 뭐 1%, 2% 정도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저는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내가 이제 믿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주요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만 갖고 내가 교체 매매만 중요한 타이밍에 해줘도 충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리스크를 져가면서 내가 믿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뭐 적은 비중으로 넣어볼 수는 있겠지만, 적은 비중으로 넣어본다고 하면 그게 과연 나한테 또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좋지만 비트코인 골드는 뭐 제가 일단 방송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 이 정도면 매수 타이밍으로 적당해 보인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제가 샀으면 제가 샀다, 아니면 제가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샀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셔라, 이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퀀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점에서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골드야 차트 좋으니까 나는 많이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간 비트코인 골드는 차트는 좋지만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신뢰를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차트상으로는 좋아도 굳이 보유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런 차트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2,000개가 넘어요, 코인들이. 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사실 굳이 내가 믿지도 않는 코인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비트코인 골드가 안 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으로는 그 2%밖에 안 되는 2%밖에 안 되는 그 소수가 97%의 비트코인을 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제 많이 빠져서 나스닥 지수랑 이제 국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S&P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나스닥 지수랑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하나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지금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월봉이고 로그가 적용이 됐어요. 보시면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였고, 이 닷컴 버블일 때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 있는 영역이에요. 물론 보시면 이때 한번 봐보세요. 닷컴 버블일 때 돌파하고 눌러줬죠. 이 눌러준 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빠진 정도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어느 정도 공포에 이제 휩싸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하지만 이렇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중요한 건 이렇게 상승해도 결과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영역은 고평가 영역이에요. 고평가 영역. 나스닥이 현재 고평가 영역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은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 지금 이 채널, 이 상승 채널의 이 채널 상단부인 6,500 라인, 그리고 보시면 이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 추세 라인과 이 상승 채널 상단부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6,500 정도, 6,400 후반, 6,500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근데 지금 6,789이기 때문에 뭐 엄청 멀지 않습니다. 이 라인까지 만약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상승의 여지도 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방향으로 다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 때문에 그래요. 채권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 그 10년 채권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이고요.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83년부터 채권인데, 채권이 한 번도 이 추세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7년 말에 이 라인, 거의 40년에 가까운 상승했던 이 추세선을 깼어요. 깬 이유가 뭐냐?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된 부분, 이번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된 부분은 이때랑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금리 인상하고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80년대부터 금리를 이 추세적으로 계속 금리가 내려왔던 이 추세를 이제 이건 돌파한 거다. 이 국채를 보면 국채가 이탈한 게
이 금리가 이제 돌파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 채권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은 빠졌냐? 보시면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일봉을 보시면 상승을 했어요.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를 미국이 또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세 차례 인상하니까 또 이렇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한다고 하면 채권이 하락하면서 또 주식시장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처럼.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한 차례 더 끌어올리고 채권이 빠진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서서히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나스닥 지수가 이 채널을 이탈하면서 깨지면서 떨어지고 채권 가격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완전히 몰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나스닥은 아직 공간은 좀 더 있지만 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이 라인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주셔서 저도 이제 봤는데, 뭐냐면 아마존의 대시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2014년 4월 달에 나온 거예요, 영상이. I get tired of always running out of stuff. It gets pretty frustrating. That's where Amazon Dash saves the day. With that simple 뭐냐면 이렇게 물건이 떨어졌을 때 이런 바코드 또는 이제 QR코드가 되겠죠.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그냥 제품 바코드를 찍어주면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2014년도 영상이고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뭐냐면 이거를 그 아까 대시 이렇게 찍는 바코드 찍는 것조차 귀찮은 거죠, 우리는. 그리고 바코드 찍는 그 기계를 또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없애줬습니다. 어떻게 없앴냐 보시면요, 이렇게 각 제품별 주문할 수 있는 버튼을 제가 많이 쓰는 생필품들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거를. 누르면 집으로 그냥 배송이 되는 거예요. 배송이 되는 겁니다. 제품이 떨어졌을 때 따로 내가 뭐 인터넷에 접속해서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결제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대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대시, 이게 암호화폐 대시랑 관계에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암호화폐 대시랑 관계에 있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나중에는 연관은 될 거라 봐요. 그 대시랑 연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랑 이 지금 아마존에서 개발한 이런 것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현재는 결제를 뭐 내가 미리 이제 입력해 놓은 카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결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왜냐면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 수수료도 이제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낮추려면 더 수수료 피가 더 적은 암호화폐, 뭐 대시 같은 경우 이제 수수료도 적으니까 대시 같은 걸 실제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배송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비도 더 이제 줄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생활하는 속에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제 영상을 보고 좀 영상이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일단 재밌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0월 25일자 기사고요. 코인리스 기사입니다. 포브스 기관 투자자 거래 주문량 제한 없는 OTC 시장을 선호한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규모 블록 트랜잭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프라 및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전 뭐 대규모 블록 트랜잭션 이거보다도 사실 이 유동성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큰 기관 투자자들은 스카이프나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자 경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확보된 걸 통해서 보시면 영국 시장조사 업체 탭그랩의 핀테크 연구부서 이사인 모니카가 대다수 거래소들이 주문 및 거래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서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는 장외 거래 시장을 찾아가야 한다. 거래소들은 주문 제한 규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탭그룹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BTC 1일 거래량은 120억 달러로 추산을 했대요. 그리고 이는 거래소는 120억 달러면 원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12조 정도 되는 거죠. 12조 정도 됩니다. 12조 정도 되는데 BTC 1일 거래량이 두세 배라고 하니까 1일 거래량은 한 4조에서 5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아까 제가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내가 원하는 양을 사려면 너무 비싼 가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래량 아까 보셨잖아요. 거래량을 조금 키웠더니 완전 그 이평선을 다 뚫어버리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 한 번에 1000BTC 아니면 10,000BTC 이렇게 살려고 하면 장외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외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이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내가 네 물량을 이렇게 사주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매도자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너도 이거 매도하려면 지금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헐값에 매도해야 되는데 내가 네 물량 한 번에 다 소화시켜줄게.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두세 배에 달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장외 시장에서 기관들 매집이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4시간 봉 설명드렸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이제 수렴의 이제 끝자락에 저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